이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2016년 1월 두 번째 이발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긍정 씨가 머리를 하셨군요. 모자 쓰고 다녀서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아, 2주에 난 발전한 걸로 하려고 난 발전했다고 사실 얘기하려고 딱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비하를 한번 머리가 많이 하시네요. 눌렸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완전히 딱 그 바가지 대고 이렇게 일자로 뱅에어처럼 자른 것처럼 아, 일자로 이번 주는 뭐 발전할 그런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왜요? 발전은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가? 자세한 거는 회사가? 자세한 거는 뭐 자가 발전에서 자가 발전해서 얘기 나누고. 네, 첫 번째 뭐 이발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누가 먼저 할까요? 이번 주 이발소는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로 사실 그 발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발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많았어요. 발전 되게 많았고 네네. 그 중에서 출연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 얘기했던 네네. 것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요. 현실화되고 있는 네. 것들.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한다. 아마존, 맞아요. 아마존 그랬죠. AWS가 네.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진출했고요. 진출했죠. 넷플릭스도 한국에 한다 했는데 했는데 진짜 했고요. 네, 그죠. 이제 뭐 그거 갖고 온 건 아니죠? 네, 그거 갖고 올라가 하다가 네. 너무 눈치가 보여서. 좀 출혈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긍정 씨 먼저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꿔본 긍정 씨 먼저 2주의 발전을 얘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헤. 어떤 거였가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요. 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뉴스 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네, 네. 곳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죠?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작년 10월에 출범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 뭐 되게 오래됐겠지만 2개월밖에 안 됐잖아. 작년이라는 표현을 좀 붙이지 마. 조심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네. 여기서 3개월 정도 됐네요. 네, 그 정도 됐죠. 네.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어쨌든 제재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지? 이게 네. 뭔 소리냐면 네. 이 걔네 앞에 뉴스 머시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 뉴스 기사들 네네. 너무 우리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고 네. 쓸데없는 막 충격, 대박 막 이런 말도 맞아요. 안 되는 그리고 문제는 한 개의 뉴스를 모든 뉴스사가 퍼다가 똑같이 붙여넣고서 제목만 바꿔서 낚시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기사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좀 저널리즘을 살리자 네. 이런 취지로 나온 위원회거든요. 큰일 났네. 그럼 몇 개 사이트는 없어지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규정을 마련을 해서 네네. 3월부터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제재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중복 기사. 아까 은 실장이 네. 말한 것처럼 복사해서 똑같이. 네, 여기 거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은 기사 네. 계속 쓰는 거 이런 거. 네네. 심지어는 뭐 5줄도 안 돼요. 뉴스 맞아. 자체가. 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뭐 트위터에 누구누구님은 이런 의견이 있었다. 누리꾼 누구는. 누리꾼 누리꾼. 누구는. 누리꾼이하고 저 뭐야 네. 또 그냥 자기 생각 쓰고 누리꾼이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 독후감 쓰는 기자들도 많잖아요 요즘.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좀 많죠. 네, 그런 네. 기사는 뭐 추천 검색어나 네. 키워드를 남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네. 왜냐면 그런 키워드를 써야지 검색해서 위에 올라간다든지 맞아. 좀 노출을 하려고. 왜냐면 기사들은 노출돼야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지금 뭐 오늘 있었던 이슈가 뭐 어떤 게 있죠?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네. 실시간 검색어가 뭐 오늘 뭐 스베누 이런 게 검색어에 맞아요. 올랐어. 네. 그렇지. 그러면 그 스베누 신문- 관련된. 아니요 스베누랑 전혀 관련 없는 네. 뉴스인데 뭐 막- 스베누 신발 운동화 스베누 스베누 저- 그런 충격 단어를 넣어놓는 그렇지. 거예요. 기사 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그게? 그게 있어요. 항상 상단에 있어요. 그건 진짜 심하다. 근데 그건 뉴스와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넣어놓는 거잖아. 대신에 검색이 되니까 상단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검색만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네이버나 블로그 글 쓸 때 노출되려고 그 맨 상단에 해놓고 투명 글씨로 해놓는 거 같은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진짜 너무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걸리면 뭐 네. 벌점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 벌점이 많이 쌓이면 네. 이 위원회에서 아예 뭐 하겠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뭘?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네네. 뭐 인터넷 신문사 이런 네. 쪽 간부들이나 이분들이 모여갖고 만든 거예요. 음. 근데 이 멤버들은 어디 출신인지 뭐 이런 건 다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익명으로 이 내부에서 투표를 해서 네.
그 신문사한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우리 뭐 너무 안 좋은 안 좋은 일면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원래 왜 통피아라든가 뭐 관피아 이런 거라고 저희가 통피아는 뭐예요? 그 통신사들 아, 카르텔 네.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네. 사실은 이 뉴스 쪽도 언론 쪽도 그 어느 정도 고위 공직자가 이제 퇴임을 하면 예. 사실은 어딘가 갈 곳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굳이 무슨 협회나 네.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도 사실은 어떤 나라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만 간단히 나와도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측에서 규정만 만들어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 네. 이제 포탈에서 하기보다는 네네네. 이 저널리즘 관련해서 위원회를 아예 출범을 한 출범을 거고 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네. 편집장이 허락을 하고 네. 데스크를 떠난 걸 외부 기관에서 다시 검열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사실 자체적으로는 이미 다 검열을 했는데 그렇죠. 그걸 외부에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 언론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투표식이랑 맞물려서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음모론도 돌고 있고. 그럴 수도 있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고. 근데 뉴스 기사에 대한 검열 말고 네. 이런 뉴스 우리가 요즘 그런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말이 기레기라는 말이 생긴 이유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충격 고로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맞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 기사 제목에 충격, 그다음에 뭐 경악, 결국, 멘붕, 발칵 뭐 이런 것들 뭐 해서 한다더니 점점점 이런 거. 아니면 뭐 화들짝 살아있네 뭐 이런 거 그런 해서 키워드. 네. 키워드를 이용한 기사들만 모아놓은 사이트들인데 이거 한번 들어가 보면 네. 아 이게 언론을 검열하는 게 아니고 네네. 언론사의 수준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죠.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금영이가 말한 대로 수준을 판단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색깔들 내용을 판단하는 거. 그건 좀 다른 건데 네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좀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발소 자체가 우리 컨셉 특성상 뭐 심도 있게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를 만드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가 약해서 그런지 사실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인터넷 언론사를 만드는 그 기준도 네. 그 만들어야 하는 기준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만드나 봐요. 아니 그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원래는 그냥 쉽게 만들었었는데 아 정말요? 이제 그게 거꾸로 돼서 어떻게 더, 되냐면 저희 같은 팟캐스트 하는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언론 통제 미디어 매체를 미디어 매체로 인정이 돼서 네네. 이제 신고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법안이 뭐 진행이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근데 뭐 이런 찌라시 같이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해외 사례도 충분히 많긴 해요, 사실. 왜냐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엔 데이빗 보이가 죽었는데. 데이빗 보이 죽었어? 죽었어. 오늘? 네. 오늘? 네. 아, 나 방송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네, 어쨌든 자, 영국의 유명 가수인 애도합니다. 데이빗 보이 씨가 돌아가셨는데 충격이다.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아. 들어봐.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셨다고 해. 알았습니다. 네, 어디? 화성으로 돌아가셨는데 RIP. 그분이 이제 진짜 죽었다. 아니면 안 죽었다. 이 찌라시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해외 쪽에서? 네. 엄청 나오다가 너무하네. 데이빗 보이 아들이 오피셜로 이제 돌아가신 거 맞다라고 트윗을 하면서 좀 사그라들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예. 그런데 해외는 그래도 그에 비해서 왜 우리가 읽을 만한이라고 표시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냐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 왜냐하면 그 신문사들 자체에서 그 꾸리고 있는 기자들이나 이 수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랑. 뭐 어디죠? 더선? 뭐 이런 이런, 그런 것들 보면 그게 뭐예요? 그 뭐 우리나라 따지면 스포츠 서울 같은 거. 약간 그런 거. 네. 좀 가벼운 언론사들. 그렇죠. 네. 그런 그 신문 언론사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신문사들과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사대주의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기사의 질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언어의 문제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로 쓰는 거랑 한글로 거기 쓰는 약간 거랑 고급 찌라시야. 그게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수익성을 너무 광고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걸 노출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 기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기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광고글이에요. 네. 맞아요. 그 광고글에 가까운 경우가 훨씬 많죠. 그 광고글도 이제 제재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인터넷에서 네. 그 충격, 경악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그냥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기사보다 광고가 덮고 있어서 기사를 못 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충격 뭐 네. 이런 키워드를 넣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왜 그런 게 생기냐라고 네네. 봤을 때 그 지지 구조가 너무 약하지 않나. 뭐 그런 언론사들이 수익성 구조가 너무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바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너무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거를 기사의 질로 승부 보지 않고 뭔가 그 광고로서로만 할 수 있는 예. 뭔가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기사글을 통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언론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걸 막는 건지 막아야 되는 건지는 뭐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겠지만 네.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이제 언론의 어떤 뭐 점수를 매기고 그러니까 기사글들을 평가를 해서 결국은 그럼 실력이 없는 언론사로서 가치가 없는 데들은 점점 없어지겠죠. 예, 뭐 그 네이버나 카카오 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뉴스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벌점을 받게 되면 거기 노출 빈도가 적어지겠죠. 뭐 너네 신문은 뭐 일주일 동안 여기 노출 안 돼. 이런 제재들을 가해지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게 네이버가 한때 그 언론 장악을 한다, 미디어 장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예. 물론 지금도 그런 거에 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뉴스에 대한 그 메인에 나오는 뉴스 편집 권한을 신문사들한테 줘버렸어요. 뉴스 캐스트라고 해서 그 이상한 그 메뉴를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 상단에 원래는 그 사용자들이 알아서 뉴스를 누르면 네이버 뉴스로 갔었어요. 그렇지. 옛날에는 네이버가 편집을 해서 네이버 뉴스로 갔었는데 이제 메인에 나오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신문사들을 메인에 놓고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오히려 더 귀찮아진 거야. 안 보죠. 사실. 저는 요즘 모바일 네이버를 들어가면 옛날 네이버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이버가 메인에 나오는 걸 편집을 해서 그렇게 보잖아요. PC에서는 전 PC에서 네이버 뉴스를 본 기억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래요. 일단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것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웹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조금. 근데 그 문제의 중심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좀 수준 낮은 기사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다라는 게 이유가 아닐까. 아니, 사실 제목만 보면은 막 눌러보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아. 야동 수준이에요, 거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클릭하고 싶은데요. 난 모르겠는데. 막 그런 뉴스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어른의 호기심으로 한번 딱 눌러보면 그런 기사만 보이나 보지. 그런 기사만 눌러보게 되나 보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쩌라는 거야라는 것들. 약간 나를 우롱하는 것 같은. 뭐 어쨌든 그게 그런 아까 말했던 언론사 카르텔이 아니길 바라면서 진짜 발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금성 씨는 그래서 정리해 주시죠. 3월부터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기사들을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사실 그러면 그 딱 기준이 일단은 카카오랑 네이버만인가요? 아니면 카카오랑 네이버를 중점으로 가는 거고요.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럼 뭐 곧 네이트 뉴스나 뭐 이런 것들도 제재 범주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뭐 3월부터라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 기사 기레기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벌은 남준아.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친구 저희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단톡방에서 보내준 건데 무슨 그 박기량 씨라고 치어리더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치어리더 그 왜 스포츠 뉴스 같은 기자인데 그 치어리더를 약간 비판하는 식의 글을 제목이 써져 있는 게시글을 보내준 있는 거예요. 게시물이 그 스포츠 뉴스 온라인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박기량 씨 사진을 잔뜩 찍었어. 그리고서 뭐 박기량 섭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기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미소를 짓지 않고 이게 뭔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옛날처럼 웃지 않는다는 게 앞에 있고 문단 앞쪽에 있고 사진이 거의 한 30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사생팬 아니야? 거의 사생팬 수준으로 진짜 접사를 해서 찍어놨어요. 그 왜 인터넷에 거의 뭐 망원 렌즈로 이렇게 직캠 같은 거 있잖아. 그것 아이돌 직캠처럼 찍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그 치어리더가 이제 쉴 때 뭐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막 치마 속이나 이런 데까지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치마를 찍었더니 속바지가 아니라 속바지가 있었다.
미친놈이네.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야. 아니,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야. 그거. 그게 섭섭하다고 써놓은 거야. 자꾸 밑에 댓글이 와 기자 생활 진짜 즐겁게 하는구나 너 막 이러면서 그걸 비판하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진짜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게시판인 줄 알았다니까. 난 친구들이 보내준 걸 보고. 게시판에서도 그렇게 하면 구속당해요. 네, 근데 스포츠뉴스 기자가 그렇게 한 거야. 예. 30년 차라던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둘 때 됐네. 네, 그만두려고 퇴직서를 그렇게 썼나 보네요. 그런가 보다. 식서가 통과가 안 되나 봐. 계속 반려되나 봐. 아 좀 약간 명예 저기처럼 기자처럼 있어야 되나 보구나. 아, 네, 뭐 아무튼 뭐 노력하시는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기자님들도 예. 계시지만 반면에 좀 이런 다소 아쉬운 기자라고 하기 부끄러운 분들도 계시니 제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다음 이발소는 누가 하나요? 네, 아망드 씨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뭐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네, 제가 할게요. 이긴 사람이 하는 겁니까? 뭐 네. 하는 짓이야 이게? 네, 아망드 씨가 한번 이번 주 발전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 발전을 말씀드리면 네, 그 앞에 나왔던 뉴스 이야기에 이어서 예. 좀 큰 뉴스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가 이발소로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매주 고민돼, 엄청 고민돼. 그죠. 그거 많은 이발소 그 발전이 많아도 고민이 되고 발전이 없어도 고민이 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주 쇼킹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요? 그 우리가 계속 서비스를 종료하는 회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는. 자꾸 뭐 있던 서비스 자꾸 네, 없애는 네, 회사. 네, 네. 근데 그 회사가 뭔가 큰 회사 하나 인수를 했어요. 아, 카카오가 나도 봤어요. 이거는 네. 뭐 모르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너무 큰 카카오가 충격이었어가지고. 과일을. 카카오가 멜론을 멜론을 먹었어요. 인수했어요. 근데 사실 멜론을 인수한 건 아니고 네. 멜론을 운영하고 있던 로엔 엔터테인먼트 전체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더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각 로엔 쪽에서 멜론만 이렇게 떼서 IT 네. 서비스니까 카카오한테 넘기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운영권을 다 넘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게 더 그렇게 해서 시너지가 날 수도 마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벅스가 원래 네. 네오위즈가 운영하던 거에서 NHN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는 넘은 것처럼 음. 지금 그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음. 진짜 로엔을 아예 그 위에 있는 회사를 다 인수해 버렸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큰 소식인 게 네. 카카오가 이제 콘텐츠 다각화를 해서 네. 어떤 사업 방향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네요. 사실은 네. 어떻게 할 건지 느낌을 한 단락으로 딱 전해주는군요. 네, 지금 로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있어요. 로엔 네. 엔터테인먼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유. 아이유가 있는 그 소속사인데 이 카카오가 소속사에서 아이유를 샀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카카오가 소속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손을 댈 거고 예. 그다음에 멜론도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가 그때 음악 특집에서 특집에서 멜론 겁나 비판했어요. 깠잖아요. 네. 벅스- 발전 없는 벅스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왜 멜론은 몇 년째 그대로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그런 개선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이 잘 만들어놨던 다음 뮤직을 없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네, 카카오로 넘어가면서. 네, 그게 네. 다음 뮤직을 없애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더라? 그 무슨 지금 이 곡인가? 그때 그 도시락? 그때 그 곡인가? 그때 그거? 방금 어. 그 곡인가 아, 방금 뭐 그 곡인가? 예. 뭐 라디오에 나온 그런 음악들을 해서 되게 서비스를 좀 약간 혁신적인 서비스를 참신한,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갑자기 없애버리더니 우리는 이런 거 안 할 거다라고 우리 하는데 모바일로 옮길 거야 하면서 그러더니 카카오 뮤직을 이제 좀 미는가 싶더니 결국 멜론을 사네요. 그러니까요. 네, 로엔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하는데 1조 8,700원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700원이요? 1조 8,700억 원. 네. 700원이겠어? 1조 800, 700원이라는 줄 알았어. 그래도 큰 돈이잖아. 어쨌든 네. 네, 꽤 큰 돈이 들었네요. 그렇죠. 지금 카카오가 이런 모바일 시장을 좀 쥐려고 하는 게 모바일 시장에서는 뭔가 생산성이라든지 뭔가 계속 생산해내는 것보다는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는 거가 좀 더 특히 치중이 되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그들이 벅스를 산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 너무 작은 스케일인 것 같고 그 멜론 지금 가입자의 수를 봤을 때 멜론을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압도적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색깔만 보면 저는 벅스를 가져가는 게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뭔가 벅스와 카카오는 되게 잘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깔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황색이랑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아무튼 카카오 뮤직이 뭔가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뭔가 이게 막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카오 계정에 이제 뭐 프로필 보기 누르면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에서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를 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되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약간 비판하려는 것 같은데. 비판해봐. 비판할 것 같은데 해봐. 난 돈지랄한 것 같은데. 그냥 아이유가 좋아서 산 거야 이거. 아 그쪽 뭐지 주주총회에서 아니 왜냐면 아이유를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뭐 이런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 네네. 지금 뭐 큐레이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개인형 맞춤형된 큐레이션, 개인화에 초점이 막 옮겨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특정 컨텐츠 생산 회사를 인수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런 대중적인 거에서 개인화를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서.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했다는 게 물론 이슈가 됐었지만은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카카오가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했다고 문화예술적 저기에서는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기대되는 게 카카오 뮤직이 어떻게 바뀔까 혹은 멜론이 어떻게 바뀔까는 아주 작은 부분 중 하나고 가장 큰 기대되는 게 지금 네이버가 V로 이걸 되게 승승장구하고 뭔가 자기들만의 팬덤이나 아이돌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데려가고 있는 중인데 카카오가 이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가면서 그 안에 소속돼 있는 많은 뮤지션들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지가 사실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뭐죠? 마이리틀 텔레비전 거시기 하는 거? 뭐 TV판. 네. TV판 라이브나 뭐 이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저는 그 콘텐츠를 만들면서 있어서 연예계 쪽에서는 그 뮤지션 아무튼 아티스트들이 한 번 움직이는데 드는 돈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쵸. 나머지는 다 부대 비용으로 평가될 정도로 아티스트가 움직이는 돈이 제일 크니까 로엔을 가져갔다는 건 사실 그 돈을 아예 영원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큰 돈을 들여서.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판단, 아니 참신한 판단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어떻게 활용할지 감이 안 잡혀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카카오가 지금 이미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부분들로 좀 그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서비스들 많이 봤잖아요. 싸이월드 시절에서 뭐 음악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카카오 뮤직이 하고 있는 걸 이제 서서히 멜론으로 대체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SNS가 있으니까 사용자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멜론이 음악 서비스라고 해도 음악 서비스 안에서 패턴이랑 그다음에 내 실생활 SNS에서 하는 그런 패턴과는 좀 별개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 뭐 패턴에 기반한 큐레이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것이 아티스트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세 번째 탭이 채널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채널의 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카오톡 안에 뭔가 기능을 자꾸 붙이는 거는 별로 좋진 않죠. 더 이상한 네이버. 더 이상 적절한데? 네, 그래서 카카오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콘텐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서 음악 전문 어떤 플랫폼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카카오 뮤직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 카카오 뮤직은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카멜론 이런 걸로. 몰라. 멜론이라는 명칭이 이미 갖고 있는 네임밸류가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커요. 마치 그 네오위즈에서 그거 할 때 벅스의 이름을 못 버렸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벅스가 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나요? 네오위즈에 비해? 네오위즈에 주크온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주크온보다 주크온이 벅스를 사는 꼴이었는데 주크온을 버리고 벅스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아마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오래간만에 또 얘기하지만 그런 왜 샀고 무엇을 위해서 샀고 이걸 어떻게 쓸 건지는 뭐 다 그 벤틀리 타시는 분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벤틀리가 아니라 캐딜락이구나. 카카오 블랙 타겠지. 그분들이 아무튼 뭐 생각이 있으니까 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굉장히 큰 발전이죠. 사실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졌다는 거, 그리고 그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각 그 분야에서 꽤 상위에 있는 회사들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 그렇죠. 그 네이버 뮤직이 다음 뮤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위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다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야 하고 올라간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사실은 원래 그 로엔이라는 엔터테인먼트가 유통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자와 유통자가 같이 있는 우리나라 기형적인 반칙. 음악,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뭐랄까 그 유통망 상위에 있는 어떤 플랫폼까지 함께 합쳐져 버렸으니까 유통망. 네, 사실 유통망이지 진짜. 어떻게 바뀔지 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예.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진짜로 한 음악 CD를 사면 음악 CD 중에 한 10장 중에 한 5-6장 정도는 뒤에 로엔이 찍혀 있어요. 국내 그렇죠. 국내 로엔이 음악들은. 그러니까 로엔 엔터테인먼트 소속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예. 그냥 로엔한테 음원 다 던져주면 알아서 CD까지 다 만들어서 나오니까. 그렇죠. 한 4장은 그 CJ이고 또 그렇지. 나머지는 로엔이고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에서 그 찍어서 파는 뮤지션들의 앨범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야? 그 인디 하는 애들은 네. 그래서 그런 데다 안 올리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냥 CD 팔아 자기 공연에서 CD 파는 게 당장에 눈앞에 돈이 더 많이 맞아. 들어오니까. 그 비긴 어게인처럼 약간 비긴 어게인 그렇게 마지막에 하는데 직접 유통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들어보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뭔가 요즘 스트리밍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마스터링이라는 게 잘 네네.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음질이. 그런 걸로 들으면 진짜 집에서 했네 이런 느낌이 나요. 여기 잭파 스튜디오에서 한 것 같은 느낌. 홈 레코딩에 잭파 스튜디오에서 하던 거 네. 하던 음악들을 듣다가 네 맞아요. 윤 실장의 집에서 놓고 비슷해. 1부나 2부를 들어보세요. 자가발전 38을 듣다가 네. 2부 듣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지.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발전 아망도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요. 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카카오가 네. 우리나라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네. 갖고 있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했다. 금액은 1조 8,700억. 로엔의 아이유 말고 또 누구 있죠? 몰라요. 그냥 당장 생각 모르대잖아. 많이 있습니다. 한 명 있는 거 아니었어? 로엔 아이유 혼자 다 캐리하는 거예요? 아이유가 멜론 들고 있는 거 아니었어? 1인 기업이야? 가족 경영인가 보네. 가족 경영. 좋습니다. 제가 넘어가서요. 예. 제 마지막 이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 이발소는 굉장한 이발소입니다. 그 엄청난 발전을 한 거거든요. 뭐길래 네. 또? 또 통신사 전문 리포터인 만큼 우리나라 그 통신사의 한 소식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가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그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폰에 우리 휴대폰 뒤에를 까보면 항상 유심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핸드폰은 3G 시절부터 유심이 생겼죠. 네, 그 유심이 원래는 그 자기 명의로 개통됐던 것들은 나중에 다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유심이라는 걸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개통을 할 때 보통 한 8,000원에서 뭐 9,000원, 만원, 8,000원 돈에 그 다음 달 요금액 심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개통한 달에 돈이 왜 많이 나왔지 보면 유심 비용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10,000원 정도. 9,900원. 네. 그래서 그 돈이 어쨌든 내가 9,900원을 내고 산 거예요. 그치. 요금에 섞여 있어서 못 느낄 뿐이지. 그리고 해지를 하면 그 유심은 그냥 마치 핸드폰 공기계가 나오는 것처럼 공유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심을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 용도로 자기 용도에 맞게 그 유심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산 거니까. 네, 작년 11월부터 이제 자사의 내규 방침을 바꿔서 이제 해지한 지 6개월이 지난 유심은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KT만? 네, KT만요. 이게 이유가 이제 뭐냐 이유가 그랬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개인정보 네. 보호라는 게 해지를 하고 나면 그 유심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 있다는 얘기네요. 해지를 해도 아니죠. 그냥 공유심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정확히 까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원래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막 강화가 됐었잖아요. 작년과 재작년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통신법이 바뀌면서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법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해지하면 왜 인터넷 사이트들도 해지하고 나면은 6개월 동안 이후에 그 고객의 정보를 지워야 한다라는 조항이 생겼어요. 기간 내에. 네, 6개월이 지나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KT를 탈퇴했으니까 6개월이 지나면 KT 고객 정보를 지우는데 그 지우다 보니 뭐 그 고객이 썼던 유심 번호나 이런 것들을 지우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들은 쓸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 만약에 그 말대로라면 그 유심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쓸 수 있게 없어졌으니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내가 산 거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심에 들어가는 용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6KB 정도거든요. 그렇죠. 정말 기본적인 그 사람의
개인 정보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우리가 뭐 음악 네. 한 곡에 3-4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네. 되는 그런 용량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가입자 식별번호 우리가 뭐 네, 얘기하는 맞아요. 예. 그런 번호랑 그다음에 전화번호 한 100개. 연락처 그건 이런 넣을 거- 수 있는데 요즘 그거 넣어서 쓰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거의. 네. 그렇게 쓰는데 그거를 뭔가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유심 내에 개인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그 정보를 갖고 통신사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내 정보를 가져올 네. 수 있는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제로 그 뭐 예전에 모네타라고 해가지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유심 이용해가지고 티머니 찍고 뭐 인터넷 금융 뱅킹하고 업을 볼수 ATM기 있게. 열 수 있고 이런 유심이 있거든요. 예. 네네. 그거는 안에 그 사람의 일종의 공인 인증서 같은 게 들어 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음. 그거는 거기에 선별해서 그 사람들은 못 쓰게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 네. 그러면 환불해 주면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고객 이거 정보가 나고 나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산 거니까 환불해줘. 못 쓰는 거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결론은 이게 발전이긴 한데 예. 고객의 개인 정보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음. 이런 발전을 했다는 건 좋은데 예. 어쨌든 그 이면에는 이게 유심의 원가가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원가가 플라스틱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에서 비싼 유심들은 800원이래요. 왜 이렇게 비싸? 근데 한 그쪽- 3원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0원 정도가 든대요. 아무튼 네. 왜냐면 유심 깍대기랑 막 비닐 같은 걸로 유심 싸거든요. 깍대기는 도금하니까. 네. 아니 유심의 그 안에 유심을-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는 손톱만한 거지만 유심 그걸 깍대기가 있어. 카드 카드 모양 형태로. 그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창렬이네. 잡혀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를 위해서 100원에서 800원 정도의 가치인데 예. 이게 재밌는 게 해외 통신사들 유럽이랑 예. 뭐 미국권에서는 이걸 무료로 핸드폰을 사면 줘요. 그냥. 이게 예. 요즘 이제 아이폰 네. 6부터 애플 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래서 아이폰을 해외에서 사면 그 안에 애플 심이 들어 있어요. 그냥 무료로. 그럼 그건 뭐 할 때 쓸 수 그거를 있어요? 네. 이제 그 심으로 네. 내가 원하는 통신사를 핸드폰 안에서 골라가지고 개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그냥 그 통신사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네. 엄청 편하네요. 그러니까 그 애플은 점점 이제 애플뿐만 아니고 네. 해외 통신사 그것도 이제 통신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해외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유심은 사용자한테 이걸 쓰기 위해서 그냥 당연히 제공을 해야 줘야 된다. 되는 거죠. 이런 네.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건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해외 쪽은 그렇게 무료로 주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이게 첫 단추를 진짜 잘 껴야 되는데 3G 시절에 이제 유심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네네. 옛날 011, 017 시절엔 유심이 없었고요. 네네. 그다음 유심이 나올 때 그때부터 요금을 슬금슬금 올린 거예요. 유심 비용을.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입비를 낮춰라라고 계속 프레스 압박을 넣었거든요. 맞아. 요즘은 네. 점점 뭐 아마 가입비 없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비는 낮추고 있는데 다른 게 뭔가 올라가. 서운한 거지. 서운한 마음에 이제 1,000원, 2,000원 올리던 게 지금은 9,000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유심이 처음에 6,900원 정도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네. 무슨 교통카드 기능이 된다, 뭐 네. 결제 기능이 된다, 뭐 이러면서 9,900원까지 오르더니 재밌는 그게 게 그 5,000원짜리로도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물어보면은 그건 이제 나오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알뜰통신사 같은 경우는 그걸 아직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는데 안 팔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3사가 다 이걸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지 않나. 어쨌든 SK랑 L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6개월 지나서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거는 맞지만 그 고객이 신분증을 들고 와서 자기 유심이라는 걸 증명을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유심 안에는 그 고객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유심을 그 상담원 컴퓨터에 꽂고 기계를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유심이 누구 건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상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시 쓸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예. 제가 이거를 이번에 소식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를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게 11월 말경에 제가 KT 한번 가서 데이터 쉐어링을 개통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데이터 쉐어링은 원래 무료 부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던 제 수많은 유심 중에 한 개를 들고 갔죠. 사실 그런데 갈 때 이렇게 유심 10개 정도 있는 유심 주머니를 들고 가서 그냥 유심을 쏟아요. 중에 되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심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런 사람 들으면 해줄 수밖에 네. 없지. 이 새끼 뭐야? 될 때까지 그냥 한 개씩 넣어보세요. 그 중에 한 개로 그랬더니 그때 상담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들 내규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자리에서 리셋하고 해주면 됐는데 초기화하고 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상위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30분 정도를 기다렸어요. 네. 그때는. 근데 지금 봤더니 그 11월
때가 자체적인 계도 기간이었고 그래서 말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해줬고 12월부터는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라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KT 쪽에 뭐 데이터 쉐어링 정리할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물어봤더니 아니는 다를까 안 싸웠나요? 된다고. 아니요. 이제 알고 갔기 때문에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듣고 있나? 안 듣겠지. 안 들어. 아직도 최시 중인가? 아무튼 그렇게 실명 말하면 잡혀간다고. 아니 뭐 그 공무원인데 뭘. 그지 공인인데. 네 그렇고 제가 아까 좀 전에 16kB라고 했는데 좀 아리까리 찾아봤거든요. 144kB. 그래도 뭐 작아요. 크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사실 자가발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유심이란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대부분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냥 개통할 때 개통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게다가 못 느끼게 3개월 분납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3,300원씩 3번. 그런 데도 있고 아니야 KT는 한 방에 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분명히 내가 9,900원을 내고 산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들은 쓸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내규에. 미친 소리지. 그걸 이유는 이제 이발소에 맞게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창조 경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이제 KT는 국내 3사 통신사 중에 유일하게 고객 정보를 해커한테 털렸던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그러는 거지 뭘. 그런 거지 뭘. 이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애가 그 상담사 무슨 실장하고 이제 막 싸웠대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기 거를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러신 회사가 고객 정보를 그렇게 털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상담사가 그건 저희의 지금 유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의 아픈 과거를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픈 과거긴 하죠. 네. 그래서 뭐 민감한 건 알겠는데 이상하네요. 100원짜리를 지금 9,900원에 파시면서 못 팔게 했다는 게 이발소긴 한데 조금 아쉬운 이발소였습니다. KT가 지난 12월부터 유심 재사용을 막았다. 6개월이 지난 유심 재사용을 막았다라는 2주의 발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충 이제 다 얘기를 했죠. 네, 세 분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가발전 내부에도 발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그 자가발전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팟빵이나 아이튠즈 굳이 거기서 안 들으셔도 아이튠즈에서 안 들으셔도 그 유튜브에서 자가발전 팟캐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직 자가발전이라고 검색하면 자가발전하는 뭐 기계들 나오더라고요. 슬프다. 그래서 자가발전 띄고 팟캐스트. 자가발전 띄고 팟캐스트 검색하시면 저희께 막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제 자가발전이랑 이발소만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들 음성만 나오는데 앞으로 뭐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비디오 팟캐스트 뭐 몇 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독을 해놓으시면 그리고 구독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도메인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모르고 그 지금 저희 유튜브를 오시려면 그 유튜브에 오셔서 검색창에 자가발전이라고 치면 안 되고 자가발전 팟캐스트라고 치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근데 이제 구독수가 100명이 되면요. 정말 부끄럽지만 지금 4거든요. 6이에요. 6이에요. 또 누가 했네요. 네, 아무튼 100명이 되면 그 뭐 유튜브 슬러시 자가발전 뭐 이런 걸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발전이라고 검색해서 뭐 기계들 나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유튜브.com/자가발전 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돈 주고 사야 될까 봐 구독자들. 이 이벤트 한번 해야 되나 보다. 그 자가발전 유튜브를 통해서 뭐 사실 팟캐스트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앱 가는 게 팟빵 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 앱이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해 놓으면 내가 알기로는 새 게시물 뜨면 이렇게 푸시 알림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시는 아니고 거기 떠요 그냥. 메일도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팟캐스트 못지않은 매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의 가장 큰 발전은 이번 주에 가장 큰 발전은 자가발전 유튜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한 3개월 전부터 하겠다 했는데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아망드가 해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은 실장의 선곡이 그 저작권이 있는 걸 하면요 그 유튜브에서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겸사겸사 사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인터넷에 보면 이제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이 많거든요. 제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원래 그 전에는 사실 그 주에 방송과 어우러지는 대중가요를 뽑으려고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뭐 이번 기회를 틈타서 좀 인터넷에 노력하고 있는 뭐 유망 있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줄 수 있는. 네. 오히려 그런 게 좋은 게 그런 가수들 소개하면서 네네. 음악을 이제 전곡을 넣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렇죠. 뭐, 네, 풀로 뭐 들을 수가 있게 됐죠. 방송 엔딩 부분에는 뭐 풀로 한 번쯤은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좋네요. 네. 그 사람들이 저희 소송 걸면 제가 부끄러워지겠네요. 저작권이 해결이 된 음악을 넣었어야죠. 뭐 아니, 넣는데. 얘기하고 가져온다는 거 얘기는 아니었어? 안 하고 가져오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자가 발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